가마차기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초중급자분들께 감차 패턴을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 조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PES 2021에는 다양한 득점 패턴들이 있고 그러한 득점 패턴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레이팅과 실력이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기준으로 PES 2021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득점 패턴을 순위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PES 2021에서는 원터치가 가장 강력한 득점 패턴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비하기가 가장 힘들고 정말 빠르고 연속적인 원터치는 사람의 순발력으로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복잡한 패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 시작 전 상대의 프로필 확인에서 공격 자세 부분에 원터치 플레이가 있는 상대와 경기를 해보면 상당히 까다롭고 수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비슷한 실력인 기준에서입니다. 그리고 랭커나 공격력이 강하신 고수분들은 공격 자세에 원터치 플레이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더더욱 가마차기가 세 번째로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기 중 가마차기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며 더더욱 가마차기를 했을 경우 득점 판정이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가마차기를 많이 사용할 경우 상대방이 수비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제 나름대로 각 항목별 레벨표를 만들어 본 건데요. 빌드업, 등지기, 수비 실력 등을 제외하고 득점 패턴만을 봤을 때 기준입니다. 저는 1번과 2번만 별 5개 수준으로 잘해도 건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3번에서 6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잘하시는 건방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1번과 2번은 정말 중요하고 강력한 패턴으로 레이팅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습득해야 하는 필수 패턴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와 크로스를 좋아하다 보니 1번과 2번 항목을 사용하지 않고 3번에서 6번 항목만 사용한 케이스인데요. 3번에서 6번 항목만으로는 900점 이상 가는 것이 힘들다는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2번 항목인 스루패스는 이번 작에선 시간상 포기하고 원터치 플레이만 습득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3번에서 6번 항목이 별 4개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원터치가 별 4개만 되어도 건방이 가능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터치를 공부하면서 지금은 원터치가 레벨 2 정도는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원터치 플레이가 조금 좋아지니 최근 경기에서는 득점률이 30% 정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1.81였던 득점률이 최근에 1.84까지 올랐고요. 저는 랭내 경기 수가 5,000경기 가까이 되다 보니 0.3 오른 건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원터치는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영상 자료도 더 모으고 별 3개 정도의 실력이 되면 공략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레벨표는 공식적인 통계도 아닌 부쌈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든 표입니다. 제가 초보 시절에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지금 나의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습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어서 초보분들이 이 표를 참고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가마차기는 슈팅 시 볼에 회전을 줘서 볼이 멋진 커브를 그리며 날아가는 슛을 말합니다. 위닝에서는 인프런트킥을 이용한 가마차기와 아웃프런트킥을 이용한 바깥 가마차기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가마차기의 경우에는 커브 컨트롤 기술이 있을 경우 볼의 커브가 더 커지고 득점에 대한 판정 또한 더 높아지고요. 바깥 가마차기의 경우에는 베컴, 산초, 아놀드와 같은 선수들처럼 바깥 가마차기 기술이 있는 선수들만 가능합니다. 가마차기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먼 거리에서 대각 방향으로 슛을 할 때 사용하는 중거리 가마차기이고요. 두 번째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대각 방향으로 슛을 할 때 득점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마차기입니다.
세 번째는 중앙에서 가마차기로 슛을 하는 경우인데 중앙에서의 가마차기는 판정이 좋지 않아 득점률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장면은 LMF가 있는 전술에서 경기 중 LMF에게 감차 타이밍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측면 전환 시 감차 타이밍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측면 전환 시 반대쪽 윙자리에 빈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센터백인 부율에서부터 빌드업을 해나가는 상황이고요. 바란한테 패스를 받은 베컴이 우측 사이드로 돌파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중앙에 있는 마테우스에게 패스를 하는데 이렇게 우측 사이드에서 중앙으로 볼이 오게 되면 대부분 좌측 사이드에는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 LMF의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된 저 위치에 항상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LMF인 네이마르가 감차슛을 하기에 정말 좋은데요. 네이마르에게 패스를 주면 상대방은 대부분 X버튼 또는 네모 버튼으로 네이마르를 압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상대 수비수 아놀드가 네이마르에게 달려오게 되는데 그때 더블 터치를 사용해 아놀드만 벗겨내면 감차슛은 거의 득점이 될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더더욱 감차는 판정이 정말 강력하기 때문이죠. 이번 장면은 상대 진영에서 측면 전환 시 LMF에게 감차 타이밍이 나오는 장면인데요. 상대 진영 사이드에서 돌파나 크로스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다시 중앙으로 패스를 해 공격을 풀어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면 대부분 중앙에 있는 DMF가 패스를 받게 되고 이때에도 반대쪽 LMF는 혼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LMF 네이마르에게 패스를 주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비수가 네이마르를 압박하러 달려올 거고요. 그럼 수비수가 달려올 거란 걸 미리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블 터치로 벗겨내기만 하면 가마차기 시 90% 이상은 득점이 됩니다. 가마차기는 R2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슛을 했을 때 발동이 되며 가마차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방향키와 슛의 강도입니다. 방향키는 지금 보시는 영상 기준으로 6시 방향 또는 5시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달리고 있는 방향인 5시 방향으로 주로 입력합니다. 파워 게이지의 경우 먼 거리의 경우에는 70에서 80% 정도가 가장 좋고 일반적인 거리에서는 60에서 70%, 가까운 거리에서는 30에서 50% 정도만 맞추면 거의 득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워 게이지 부분에서 팁은 먼 거리에서 70에서 80%를 맞추기 위해 누르다 보면 80% 이상이 되어 볼이 골대를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 60% 정도 만든다는 느낌으로 눌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60%를 맞추는 느낌으로 눌렀을 때 70에서 80%가 잘 맞춰지는 것 같고 조금 약하게 입력되어 60%로 슛이 나가더라도 낮게 깔린 가마차기로 간혹 들어가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거리와 가까운 거리에서도 마찬가지로 10% 정도 적게 누른다는 느낌으로 슛을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PES 2021에서는 베컴, 메시, 네이마르, 델피에로, 호나우디뇨가 가마차기 능력치가 가장 좋고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선수들이고요. 커브 컨트롤 장착은 물론 가마차기 능력치가 95 이상으로 최고 수준의 감차가 가능한 선수들입니다. 감차 1티어급 선수들 외에 제가 사용하면서 정말 체감이 좋았던 선수는 산초, 마운트, 피레스인데요. 이 선수들은 1티어급 선수들에 비해 능력치는 낮지만 뭔가 히든 능력치가 있는 것처럼 정말 체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차 능력이 좋은 선수들 대부분이 오른발잡이가 많다 보니 제 전술에서는 주로 LMF 선수가 감차 슛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감차를 담당한 선수는 경기 중 감차 찬스가 왔을 때 한 골만 넣어주면 밥값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한 골을 넣지 못하더라도
감차 위협과 이지선다로 상대방의 수비 컨트롤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말디니 슛! 골포스트 강타! 기회입니다. 낮은 크로스. 자, 갑니다. 골! 자, 왼쪽 봤어요. 자, 반격 기회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빠졌어요. 슛! 골입니다. 스루 패스. 슛! 골! 비에이라 줄 곳을 찾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로베르 프레스. 슈팅! 들어갑니다. 밀라노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슈팅! 골! 슛! 골입니다. 레이카르트 줄 곳을 찾습니다. 슛! 이렇게 슈팅이 좋은 선수를 위협 지역에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이건 수비가 방심한 거예요. 슈팅! 선수들이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시야도 넓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격에서의 움직임까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잉글랜드 볼을 되찾습니다. 슛! 잉글랜드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자, 갑니다. 상대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틈을 놓치지 않고 골을 기록하네요. 골! 잉글랜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득점 후에 상대가 집중력이 흐트러진 틈을 잘 노려서 골을 넣었어요. 슛! 골! 슈팅! 조금 전 영상에서 마운트가 첫 번째 더블 터치로 한 명을 벗긴 후 두 번째 더블 터치를 하기 전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더블 터치는 수비를 벗겨내기 위한 더블 터치가 아니라 수비벽에 걸리지 않는 좋은 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가마차기를 하는 것보다 더블 터치 후의 가마차기가 훨씬 판정이 좋기 때문입니다. 슛 페인팅 후 슛이 판정이 더 좋은 것처럼요. 자, 왼쪽 봤어요. 좋은 드리블인데요. 슈팅! 골! 조금 전 영상에서 마운트가 사이드에서 더블 터치로 수비수를 벗겨낸 장면인데요. 사이드에서 더블 터치로 수비수를 벗겨낼 때 정말 중요한 팁이니 꼭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화면에서처럼 사이드에서 패스를 받았을 경우에는 바로 중앙을 향해 달리면 상대방이 더블 터치에 대한 수비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9시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조금 더 달려 상대 수비수가 빠른 속도로 더 달리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도중 마운트가 대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바로 더블 터치를 해버리면 상대 수비수가 멈칫하면서 역동작에 걸려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이죠. 네드베드 호날두 치고 올라갑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슛! 골! 왼쪽 잘 봤습니다.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되찾아옵니다.